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M이나 부르겠습니다. M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M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언제나 유튜브로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어느 대형 병원에서 죄송합니다. 대형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29살 선생님입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올해 취업을 했습니다. 국어 논술 강사 일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 5일 일해서 연봉 3,2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또 투잡 겸 봉사 겸 해서 보육원에서 차비나 식비 정도 받으며 주 1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니 대략 소득은 최종적으로 연봉 4천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앞으로 급격한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수능 제도가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재미있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 1년 반 정도 일하고 있는데 출근하고 수업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미래에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인데 아마 형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원 선생들은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루틴이 달라서 지금부터 결혼정보 회사라도 알아봐야 할까요? 플러스 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학부는 지방대 4년제 졸업에 지방 거점 국립대 석사 수료입니다.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공모전 상금, 코인 투자 등등으로 돈을 좀 모았었고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지방의 작은 아파트는 하나는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적금을 100만원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저보다 돈 잘 모은 사람이 훨씬 많아서 그게 참 저를 비참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내용이 좀 크게 보면 두 개네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이제 결혼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연 하나에 글 하나에 사연이 두 개 들어가 있네. 1+1이네요. 논술 강사. 그 논술 강사면 그거예요? 고3들 하는 건가? 고3들 왜, 수능 끝나고 논술이 있잖아요. 그거 봐주는 건가요? 독서 논술요? 근데 혹시 뭐 큰 곳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뭐 일반적인 학원에서 일하시는 건가? 그러면 지금 타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고향은 따로 있고 서울에서 이제 상경해가지고 사시는 겁니까? 1,000명요? 꽤 많네요. 원래 고향이 서울이 아니면 지방입니까? 아까 지방이 아파트, 울산이에요. 울산이구나. 먼 데까지 오셨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시는 곳은 월세 아니면 전세예요?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왜냐면 이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벌이에서 월세 내면 사실 부담이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 많이 비싸죠? 예, 월세 많이 비싸죠? 월세 내는 도 진짜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솔직히 서울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집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이게. 서울 물가를 어떻게 보면 체감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열심히 굉장히 살고 계신 분입니다. 25만원. 잘 됐네요. 그건 좋네. 그러면, 내가 300만원 전약을 하는 거네요, 1년에. 오. 자, 일단 여기 이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그런데 앞으로 급격한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고 수능 제도가 무너지는 게 눈에 보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싶습니다 하시는데,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본인이 만족하고 있고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뭐 수능 제도가 무너지긴 합니다. 근데 이미 일하시는 게 서울이잖아요. 지방은 좀 무너질 거예요. 지방은.
님이 서울 온 게 그래 서울은 그래도 교육 인프라가 가장 좋은 것이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일하세요. 계속 이제 지금 와가지고 뭔가 발을 빼기도 그렇잖아. 뭐 다른 거 여기서 본인이 다른 걸 선택하기도 막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뭐 직업을 택하기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적성이 많고 하면 일단 뭐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전 살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이잖아. 서울은 그래도 뭐 인구수가 좀 되니까 지방처럼 막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교육 사업은 그래 서울이 제일 좋은 곳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차라리 이 직업을 자꾸 비전을 논하기보다 내가 여기서 커리어를 많이 쌓아가지고 몸값을 올리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예. 이왕 이 바닥에 온 거, 이쪽으로 온 거, 여기서 잘해서 몸값을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어지더라도 뭐 학원이 없어지고 한 일은 없을 겁니다. 네. 학원 사업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방이 문제죠. 지방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일하세요. 본인도 알잖아요. 본인이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이걸 잘하잖아요. 인정받으면 차라리 나중에 좀 더 이제 잘하면 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뭐 다른 걸 선택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하기도 석사하면 사실 뭐 석사를 가지고 써먹을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예. 실력만 좋으면 괜찮아요. 실력만 좋으면. 내가 실력을 인정받고 이 소문 타면 음,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원이라는 건 실력 아닙니다. 실력. 예. 실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면 학벌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물론 워낙에 이쪽 바닥에 가방끈이 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높은 단계까지 가실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 이제 내 실력을 살려가지고 커리어 쌓아가지고 인정받고 뭐 입소문 타고 하면 특히 이런 강의 같은 건 입소문이 중요하거든요. 아, 이 사람 잘한다. 이 사람 이 바닥에서 유명하다고 하면 다른 학원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우리 학원 오시겠습니까? 돈 좀 더 얹어주겠습니다 하면서 뭐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님이 이걸 잘한다면 자꾸 학생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그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한테 좀 좋은 이미지 좀 강의시켜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 매니아층 있죠. 단골들.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업이지. 그냥 나는 내 분량만 채우면 된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인정받고 실력 커리어 인정받고 학생들한테 평 좋은 거 받아가지고 그럼 그 학생들이 그냥 무시하고 할 게 아니라 누가 못하는 애쓰면 야, 그 내 아는 쌤인데 그 지방에서 오셨는데 실력은 최고야. 어지간하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뭐 나오신 분들 훨씬 더 좋다니까. 나 그분들 성적 올랐어 얘기하면 또 그 친구들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이제 소문하고 인정받으면 그것도 또 들어요. 또 큰 학원 같은 데 들어가지고 우리 학원으로 오시면 여기보다 대우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옮기는 거야. 차라리 이쪽에서 내가 좀 유명해지자. 잘하자는 생각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쪽 바닥이 굉장히 좀 치열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원이라는 게 가방끈도 중요하지만 일단 강의를 잘해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네. 요즘 애들은 재미없으면 서울대 출신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인정하시죠? 예. 재미가 엄청 중요해. 예. 수능 강사들 분들 중에 재밌는 분들 많잖아요. 썰 잘 풀고.
요즘 이런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의 실력과 어떤 그런 입담 같은 걸 좀 많이 늘려가지고, 아,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좋아. 그걸 밀고 나가세요.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요. 계속 달고 갈고 닦아. 그러면 나중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내 매니아도 많이 생겨요. 세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고객을 늘려나오고 내 범위를 확장하면 목동이나 뭐 강남에 있는겠지 목동에서 어떻게 혹시나 뭐 이쪽으로 혹시 오실 생각 없습니까? 예, 그렇죠. 매니아층을 늘려가지고 이쪽에서 내가 인생을 뭔가 과감하게 투자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어차피 이 바닥 들어왔잖아요. 여기 발을 들어오는 이상 내가 빼지 못하잖아요. 님도 그 생각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맞는 게 있나? 이 생각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좀 위험해, 레인지님. 요즘에 그런 학원 강의를 개인적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해. 왜냐하면 저분이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학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만약에 뭐 강의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보면은 지금 학원 강사분들도 그 철저하게 기업화돼 있어가지고 학원 소속으로 이제 하는 거 아니면 개인적 영상 올리는 분들은 없어요. 강사분들 중에 개인 채널 파가지고 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학원과 연계돼서 하는 거지. 아무튼 그쪽으로 좀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됐고 두 번째네. 네. 결혼. 아,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29이면 아직 결혼 생각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요? 그리고 왜 결혼정보회사 가려고 그래요? 결혼정보회사 가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 아버지가 제 나이 때에 저를 낳았는데, 예. 아니요, 뭐 답답한 거 없습니다. 여친 없어도 뭐. 일을 하다 보면 없을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 근데 결정사 가는 건 말리고 싶어요. 예. 차라리 자연스럽게 뭔가 만남을 가진다거나 그게 낫지. 29이면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네 29이면. 예.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일에 커리어 쌓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접선을 한다거나 어, 일에 집중해도 돼요. 일에. 사실 님 생각해봐. 님 지금 사회생활 제대로 한 지도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실 지금 연애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결혼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지금 서울 쪽에 입성을 한 이상 내 자리를 견고하게 해가지고 내 커리어 쌓아서 내 몸값을 올리고 그러면서 좀 자산을 늘려야 되는 시기예요. 거기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다. 근데 그거 하셔야 돼. 연애한다고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케어하고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뭐냐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외로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외로움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같이 있는데 소외감 느낀 외로움이 더 데미지가 커요. 명심하세요. 그리고 외로움이 심하면 상대방 집착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연애를 뭐, 일하면서 뭐 이렇게 뭐 만나면 되고, 소개팅 같은 거 하면 되니까 급할 필요 없고, 결정사는 반대입니다. 예. 님은 결정사 가면 결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눈이 상당히 높아요. 장난 아니게 높아. 님도 내 어떤 능력치나 뭐,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뭐 불만이 없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보는 입점은 달라요. 눈이 엄청 높아요. 본인보다 대단한 사람 별로 없는데도 눈이 높아요. 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높아. 그리고 돈도 비싸요. 큰 돈 들어갑니다, 저게.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저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래서 결정사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미 나이가 차서 뭐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 누가 무시를 한대요. 누가 어떤 무시를 한다는 겁니까? 투자 공부했던 사람들요. 그 사람들하고 손절하세요. MM님. 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됩니까? 님 그 사람들 하는 말 믿어요? 투자 카페에 있는 사람들 믿습니까? 뭐 투자하는 거 중요하죠. 그 사람들 도움 안 돼. 님 인생이야, 님 인생.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 훈계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잘났다고. 그 사람 돈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제대로 봤습니까? 통장 봤어요? 제대로 인정한 사람 없어요. 돈 안 벌어놓고 벌었다고 하는 사람 세반 많아.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뭘 비참합니까 저게. 잘 모은 사람? 뉴스 보면 몰라요? 잘 모았긴 커녕 다 날린 사람이 더 많은데? 정말 모아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모은 사람이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을 해서 모았으면 저렇게 남을 깔고 뭉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돈 많이 모으면 그 적게 모은 사람, 그 사람 노력을 폄하한다는 걸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집을 모은 것도 없는데 애매님이 집 사고 하니까 그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알고 보면. 너무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잘 모은 거 맞습니다. 잘 모은 거 맞는데 자꾸 남들하고 줄 세우기 하지 마세요. 그 본인 깎아먹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좀 싫어하는 걸 많이 해. MM 죄송한 건데. 자기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그러면서 자존감 깎아먹는 걸 많이 하시네요. 예, 좀 하면 안 되는 거.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은 달라요. 제일 짱나는 게 뭐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단정 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다 그래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도 똑바로 못 살면서 남의 인생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MM님. 어차피 나하고 같은 길 가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말에 이리저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알고 보면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 얼마나 커풍쟁이들 많은데 그런 거 못 들었습니까? 서울에 사기꾼이 많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사기꾼 진짜 많아요. 그 정말 등쳐먹어 사기꾼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거진데 있는 척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어른들이 왜 서울에 사기꾼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게 괜히 틀린 말이 아니야. 남을 등쳐먹는 사기꾼도 많지만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도 많아. 동호회면 더 믿으면 안 돼. 동호회 나갔잖아요. 더 믿으면 안 돼요. 그 동호회 사람들 님하고 얼마나 안 되고. 동호회 가면요 남자들 기본적으로 올려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한 만남을 원한다. 진실된 어떤 대화를 원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남자분들 집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나 뭐 차 마세라티 몬다. 나 이번에 G80 풀옵션 뽑았다. 네, 남자들 올려치기가 한 5단계까지 올라가요. 알고 보면 MN이보다 돈도 적게 벌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나 이번에 뭐 삼성에서 뭐 성과급 나와가지고 합치니까 한 1억 정도 번다. 부모님한테 아파트 30 물려받았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알고 보니까 한 30평짜리 집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레고로 물려받았겠지. 레고 집이 있겠죠. 음?
동호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실이 없어요. 올려치기 장이에요. 올려치기 장. 얼마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껍데기를 거짓말로 올려치기 잘하냐. 예, 그런 만남의 장이에요. 그런 데서 뭔가 진실을 바라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 데서 정상적인 만남을 바랬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여행님? 동호회 같은데 사기치려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등쳐먹으려고. 투자 같은 건 아니면 이상한 뭐 상품 같은 거 가입시켜가지고 등쳐먹으려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맴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자, 우선 35살까지는 한번 능력 향상에 올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올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주변 상황 보지 마세요. 봐도 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 준다거나 도와줄 사람 없어. 서울은 특히나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MM이 잘 들으세요. 이미 서울 바닥에 왔잖아.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내가 지방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이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그럼 나도 서울 사람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서울 사람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남이 어떻게 살고 신경 안 쓰고 남의 말 잘 안 믿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돼. 서울에 산다고 치면. 그리고 정의라고는 없습니다. 정, 뭐 의리 같은 거 없어요. 그딴 거는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고 밥벌이하고 피해 안 주고 살면 장땡이에요. 남이 어떻고 저떻고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네,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 어떤 친하게 지내, 그딴 거 필요 없어. 지금 보면 뭐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능력 향상에 올인하세요. 능력 향상에. 그래서 몸값을 많이 올리고 돈도 많이 모으고 하다 보면 자신감 생겨요. 뭐 그렇게 일하면서 뭐 기회가 되면 소개팅 같은 거 대보고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한 말 믿지 마시고 본인 인생만 잘 집중해서 사시면 돼. 사실 지금 뭐 결혼하고 연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가림만 하는 게 중요해요. 서울에 왔으면요. 연애 결혼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못한다고 해서 어찌될 필요도 없는 게 앞가림 못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 서울에. 지천에 깔려 있어요. 오죽하면 서울 거지란 말이 있겠습니까? 서울 거지라고 뭐냐 하면 빛 좋은 개살고치 겉으로 멀쩡한데 속알맹이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 서울에 널려 있어. 지천에. 그 동호회도 많이 있겠지. 그러면 나는 속 알맹이라도 탕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힘드네요. 5년 안에 서울에 집을 산다고요. 목표가 너무 높으신 거 아닙니까? 서울 집이라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파트요. 지방하고는 차원이 다를 텐데. 아무리 서울이 집값이 돼 있나 하더라도 썩어서 준치 아닙니까? 썩어도 준치. 뭐 그렇게 목표 잡으셔도 되는데 너무 큰 목표는 잡지 마시고 당장 내가 집을 수 있는 목표. 아, 그것도 빡신데, 투룸 아파트도. 많이 빡신데. 뭐 돈을 잘 모아야겠죠. 네, 돈을 잘 모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서울에 집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서울에 집을 사면 그만큼 교통도 복잡해요. 사람들한테 많이 치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님한테 좀 말씀드려봤는데 좀 괜찮습니까? 제가 드린 답변이 좀 괜찮아요? 만족스럽습니까? 일단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하는 일에 전념을 하세요. 내가 이쪽 일을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으로. 네. 이쪽 일을 잘해서 이쪽에서 좀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입지를 넓히겠다는 생각으로 이쪽 일에 좀 집중을 하시고 29살이면 연애나 결혼에 그렇게 안절절 못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사는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실망할 겁니다. 돈만 잔뜩 쓰고 나올 거예요. 결정사 한번 가입하는데 한 300만 원 듭니다. 300만 원. 등급별로 나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300만 원. 그리고 에이맨님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뭐 비전이 별로가 아니라요. 에이맨님 이제는 집으로 돈 투자해서 돈 버는 시대는 갔어요. 내 살집을 마련해요. 살집을. 서울에 가더라도 내 살집을 마련한다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통해서 차익을 좀 얻겠다. 그런 마인드대로 가면 안 돼요. 연근조 보면 모르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자꾸 뭐 투자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앞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살 집을 마련하는 거, 집을. 투자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기가 되는 거, 투기로 가다 보니까 인생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해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앞으로 그 독서 논술 잘 연마셔가지고 그 분야에서 발군의 기량을 인정받아서 몸값도 올리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약에 유명해지잖아. 이쪽 분야 유명해지면 알아서 소개팅이 들어올 거야. 니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교육계통에도 여자분들 많잖아요. 교육계통 같은 데는. 그쪽에서도 뭐 소개팅 같은 거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유명해지기만 하면. 잘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힘든 서울 생활이 되겠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 계획하시는 거 잘 이루시고요.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